자, 이제 마지막 숙제 부분들에 대한 학기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 9일을 기점으로 해서 13주 수업을 완료를 했고요. 우리가 첫 주, 둘째 주 해당하는 부분들이 안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 13주 중에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풀로 했죠. 보통 첫 주는 제가 간단히 소개만 하고 2, 30분 만에 끝나는데, 그래서 한 주 정도가 더 어, 보강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매년 이 로봇공학은 여러분들이 숙제를 전부 다 발표를 하시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래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보강주부터 숙제 관련된 컨퍼런스 시작을 하겠고요. 우리 계획상으로는 지금 16일 그리고 23일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이게 보강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날을 숙제 관련된 체크하는 날짜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16일, 23일인데 아침 9시부터 하면 힘드니까 10시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점심시간은 뭐 중간에 일들 있는 사람은 가도 좋습니다만 이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전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발표들 컨퍼런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처음 1번 숙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지금 13번 근처까지 왔는데 모든 숙제들을 다 발표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발표하지 않고 손으로 제출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이너시아 구하는 거. 그래서 이너시아 구하는 거는 손으로 제출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발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보강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때는 다른 과목들도 다 제가 이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소스 코드 옆에다 딱 거시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뭐 동영상으로 보여주셔도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냐 못하냐가 점수를 매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는 게 나는 숙제를 제출했다. 그러면 10점 만점이면 10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컨퍼런스 형태로 발표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상황극으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뭔가 발표를 해요. 여기 뭐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써서 이렇게 대충 했더니 이렇게 변환이 됐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쉽게도 왜 거기서 무슨 변환이 어떻게 됐으며 어느 축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 다음에 여기서 왜 바타의 포인트 매스 쓴 경우랑 이너시아 쓴 경우랑 왜 두 가지가 필요로 하는 토크가 달라지는가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중에 질문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발표 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발표하고 있는데 질문을 제가 툭툭 던지는 거는 제대로 했는지 여부 확인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발표 중간중간에도 설명을 아주 매끄럽게 잘 하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숙제의 포인트대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가 보너스 점수들을 항상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숙제들은 대부분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점수 배점이 낮고요. 낮고 그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뭐 마지막 13번 같은 경우에는 한 2, 300점 정도 됩니다. 앞에 숙제들은 뭐 10점, 20점 레벨이라면. 그래서 뒤에 숙제까지 오시면은 대부분 다 A뿔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시는 거는 그래서 소스 코드 다 거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소스 코드 거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결과들 하시면 되고요. 이걸 위해서 따로 막 발표 자료 어마무시하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년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한 숙제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서 그냥 편집도 안 하고서 그대로 발표를 해요. 그리고 질문 던져보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면 10점 만점에 뭐 0점이나 1점 받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제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는데
아마 그 예년에 다른 학생들도 다 이제 아마 4학년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전에는 그 컨퍼런스처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누군가 발표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숙제를 한 사람이라면 제가 저거를 알고 발표를 하는구나, 모르고 발표하는구나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숙제 하신 분들은 다른 친구들이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가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해본 거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질문을 막 엄청 터프하게 무슨 오럴 테스트 하듯이 제가 막 예, 사람을 주워 패듯이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막히거나 말이 잘 안 나오거나 하면은 제가 톡톡톡 힌트도 많이 드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그냥 적당히 베껴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직접 해봤다, 그리고 해보면서 재미를 느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질문을 잘하면 점수를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많이 정말 답변을 잘하거나 발표를 잘하는 학생들은 내용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발표를 하는 경우에 잘 해왔기 때문에 점수를 제가 많이 드립니다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숙제를 내가 다 베껴서 다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발표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점수가 많이 깎여 나갑니다. 대폭 깎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질문 자체 뭐 심각하게 어렵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좋고요. 분위기는 되게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발표하시고 제가 질문 가끔씩 하는 이런 구조로 흘러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룰이고요. 왜냐하면은 동영상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또 캡처해서 발표를 하는 것들 다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친구 걸 또 카피해서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 비대면을 깨고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6일, 23일 아마 맨 처음에 학번 순서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제가 아마 저 게시판에다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공지를 할 거고요. 16일, 23일을 기본으로 일단 합니다. 그리고 16일, 23일 날 각각 오셔서 숙제를 발표하시되, 내가 아직 뒤에 거는 못했다 하는 분들은 23일까지 오셔가지고 그때 또 발표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16일에 처음 이거를 한다 그러면 꼭 처음에는 삐쭈삐쭈삐 하면서 발표들을 안 하는데, 내가 이미 해놓은 숙제가 충분히 있다면 앞부분에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대면을 깨는 거다 보니 이제 강의실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원래 이 강의실이 307로 되어 있고요. 307에서 16일 날 아침 10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에 앞서서 게시판에다가 나는 16일 날 몇 시 몇 분에 들어오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서 몇 분 발표를 하겠다. 예를 들면 10시 30분에 들어와서 내가 숙제 많이 한 게 없어서 10시 45분까지 발표하고 가겠다.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서로의 순서들을 맞추셔서 게시판에다 일단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16일, 23일 아마 이거를 에이프를 맞는 학생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를 하다 보면 1시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16일, 23일 10시부터 시작을 하되, 뭐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이 시작되는 게 2시면은 2시 이전까지는 아마 계속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16일, 23일 말고도 다른 날을 더 잡을 겁니다. 이 두 날에 다 한다라는 게 불가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얼마만큼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년에는 중간중간에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숙제해 갖고 온 거를 발표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앞에 두 주를 빼서 그리고 숙제를 발표를 할 기간이 없어서 제가 처음부터 3주차 때부터 3시간 가까이 풀로 달리면서 13주를 해서 수업은 이제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기간 보강주를 하던 또 여기에 뭐 추가로 더 왜 수업 1시간 더 들었어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16일, 23일 말고도 다른 시간 잡아서
그때 이 컨퍼런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게시판에 사이버 게시판에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시간 16일, 23일 양일 다 해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 두 날에 다 들어오셔도 좋고 그 외에도 제가 추가로 더 날짜를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날짜를 더 만들 거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시간을 토대로 해서 한 명만 들어옵니다. 이거 저희가 질문할 거고요. 307에는 여러분들 뭐 우수수 이렇게 들어오는 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 시책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단 한 명이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나는 조용히 들어와서 딴 친구가 한 거를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 뒤쪽에 들어오셔서 많이는 안 될 것 같고요. 서너 명, 5명 미만으로 들어오셔서 2m 간격으로 뛰어서 자리들 앉으시고요. 가운데는 다 비고 뭐 맨 왼쪽 오른쪽에 앉는다거나 그렇게 하셔서 책상에 하여간 서로 붙어있지 말고 뒤에서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거는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전혀 제가 막지 않겠고 오히려 장려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숙제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고 힌트를 얻으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이 로봇공학은 한 3, 4년 전에는 숙제들을 마지막에 몰아서 이렇게 13번급에 해당하는 숙제들을 냈었는데 학생들이 30명 중에 1명 정도 해오는 수준밖에 안 돼서 뭔가 이런 컨퍼런스 형태로 바꿨더니 갑자기 13번까지 해온 사람이 9명, 10명이 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 레벨이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걸 뒤에서 보시면서 힌트 얻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는 보강주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발표 컨퍼런스를 시작을 하겠고 23일은 뭐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당연히 하겠고 그리고 아마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랬어요. 작년에도 4일인가 5일에 걸쳐서 이걸 했는데 저도 되게 힘든 작업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잠깐 자기 거 발표하고 가지만 저는 1번부터 13번까지를 처음부터 또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들으시면서 힌트 얻으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쟤는 저걸 저렇게 했구나. 그런 분들 들어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단 사진 찍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게 되면 남이 한 숙제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거는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와서 뭐 필기를 하거나 그런 점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친구가 숙제를 잘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끝나고 나서 서로 물어보고 또 도움을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체크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히는 부분들 이게 왜냐하면 되게 숙제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다. 사실 지난 학기에 그 역대급으로 뭐 90개 그래픽스 쪽에서 프로그램 짜는 거가 90개 내줘서 뭐 숙제가 많다 어쩌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숙제를 끝까지 다 어지간히 한 친구들의 경우 A 근처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숙제가 절대 많긴 많지만 못할 정도로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 절반 정도 F나 그 학생들은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전 나중에는 참고하겠습니다만 이 로봇공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숙제들을 많이 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두 날에 끊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저히 나중에 가서는 이 307에 와서 숙제 발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발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원격으로 발표를 하시면 어쨌든 자기 모니터를 가지고 발표를 하셔야 될 것이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얼굴은 무조건 보면서 하겠습니다. 얼굴이 없이 말로만 하는 건 뭐 옆에서 스크립트를 읽는지 어떤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줌을 쓰든 뭘 쓰든 원격으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차비도 있고 학교까지 오려면 돈도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원격으로도 체크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307에 와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는 많이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의를 봐드리는 대신 숙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여태까지 보면은 로봇공학을 한 5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더 주시면 안 돼요? 시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마 성적 제출해야 되는 마지막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숙제하셔서 발표하실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여태까지 수업을 안 하신 교수님들이 많은 바람에 마지막 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시간 내기가 많이 수월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저녁 때 307에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뭐 최대한 한번 유도리 있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들이되 발표 되게 열심히 잘 하셔야 되고요.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면은 사실 발표하시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꼭 자기들이 하신 걸로 발표하시는 게 낫고요. 전에도 보면은 다이나믹스 편을 막 급하게 13장에 해당하는 것들을 친구 코드도 뜯어다가 막 붙여가지고 억지로 해서 발표를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러면 점수 많이 잘 못 받죠. 그렇게 되면 어렵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제하셔서 그냥 이해한 걸로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또 빡세게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아마 항상 매년 그래왔지만 PD 제어하는 데까지 하면은 거의 대부분 한 D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코로나도 있으니까 한 등급 정도는 제가 더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지간히 안 하면 이 과목은 코로나가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F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 뭐 여러분들 열심히들 하시고요. 아마 복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알아서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친구 좋은 게 뭡니까? 친구들한테 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되고, 올해는 그 전체 카톡방이 지금 안 만들어져서 이게 현역이 2명인가 3명밖에 안 듣는 바람에 다 복학생들이라 방이 개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과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질문들이 잘 안 올라오는데, 예전에 보면은 뭐 카톡으로도 질문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막히시면 잘 안 되면 저한테 질문 카톡으로 주시거나 하면 최대한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면서 카톡으로 답변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잘 또 모르겠으면 저보다 아무래도 친구들이 편하니까 저 주변에서 숙제들 많이 진행한 친구들 대비 질문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이름은 나오면 안 되니까. 작년도의 어떤 숙제입니다. 이건 그래픽스인데. 어째 이름은 제가 가리고 얘기 드리겠고요. 숙제가 종류가 많아서 그룹별로 제가 이렇게 해서 점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지막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넘버는 제 마음대로 매겨놔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숙제가 뭐 8점, 7점, 10점, 9점, 10점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꼴찌는 0점이죠 당연히. 그리고 잘하신 분들은 518점, 507점.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은 A 등급, A 플 등급이 여기서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끝까지 다 못한 친구들 많이들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구제 불능이나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중간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PD 컨트롤 하는 데까지는 대부분 숙제를 해옵니다. 그리고 이 근처가 대부분 중간이라서 B가 나오는데, 올해는 특히 또 뭐 학교에서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상대평가 하지 말고 절대평가 하라고 하는데, 절대평가하면 대부분 다 F가 많이 날 텐데 왜 절대평가를 하라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대면이라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러나 F는 줍니다. 그거는 확실히. 하나도 숙제 발표 안 하는 사람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도 봤기 때문에 중간고사 안 보고 하나도 발표 안 했다. 당연히 F죠. 뭐 그걸 뭐 어떡하라고 도대체, 그죠?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매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인데도 33번이고 42점도 있고요. 그래서 발표하시면서 질문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한 거는 질문하면 또 답변도 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할 것이니 무조건 발표했다고 나는 점수가 이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드린 대로 발표는 이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해보면 1번 9일 9일이 아니죠. 오늘이 9일이죠. 좀 정리를 하자면 16일이구나. 16일, 23일을 일단 기본 날짜로 잡고요. 이때 10시부터 2시 또는 그 이후에 수업이 없으신 분은 이날 계속해서 숙제 체크를 할 겁니다. 뭐 6시까지 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이걸 뭐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307에서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이버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게시판에다가 다른 사람들 것도 좀 보세요. 날짜가 겹치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는 몇 시부터 며칠 땡땡일 몇 시에 몇 분에 얼마만큼 발표하겠다 라고 하는 거 올려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307에 발표하시는 분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들어오셔서 빔 프로젝터 세팅한 다음에 발표하시면 되겠고, 남들이 발표하는 거 보고 싶으신 분은, 힌트를 얻으실 분들은 뒷자리에 조용히 죽은 듯이 마스크 쓰시고, 마스크 안 쓰신 분은 입장 안 되고요. 뒤쪽에 앉으셔서 남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에는 16일에는 많은 학생들이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숙제들 나는 고득점자지 하하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첫날 오셔가지고 현재까지 한 것들 다 어지간하면 발표들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뒤에 가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4일 꼬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고, 기본 이날이고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들 여러분들하고 뭐 게시판을 쓰든 카톡으로 얘기를 하든, 카톡은 방에 없어서 지금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군데군데 게시판에다 의견 주시면 게시판 토대로 해서 최종 발표 날짜 추가로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문제되거나 중간중간에 좀 이해가 안 가거나 하는 것들을 저한테 카톡 뭐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게시판 여기다 올리시거나, 아마 카톡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이건 뭐죠?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 그런 것들 제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좀 물어보시고, 이게 왜냐하면은 이 로봇공학이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과목이 아닌데다가 변환부터 시작해서 뒤에 가면 미분 미친 듯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친구들 도움 많이 받으시고요. 뭐 친구들 도움 받을 때에는 최대한 이해하셔가지고 카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과정의 공부이고, 비대면 수업으로 해야 되는 뭐 현 시점에서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걸 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봐봐야 시험을 2시간 보든 3시간 보든 그 시간에 손으로 풀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로봇공학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런 것들 신경 쓰셔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날짜를 많이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들 하셔서 예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날짜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 예전에는 군데군데 수업하면서 중간중간 발표들 하고 싶다고 그러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그게 잘 됐는데, 이제 많이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